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삼성중공업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 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100% 올라가는 종목이나 오늘 상한가 갈 종목 같은 이야기들 드릴 수 없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좀 시총 상위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된 하락 추세들 보이고 있으면서 새롭게 저점들을 갱신하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21년 8월 17일 기준으로 31만 9천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엄청 싼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당연히도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들 됩니다. 얘도 좀 이러한 구간 동안에서는 상승하면서 캔들도 전환선과 기준선 구름들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들 보였지만 반대로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후에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깨고 호행 스핀도 캔들을 깨고 이탈하고 요렇게 반등들 나왔을 때에서도 반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하락 추세에 전환되면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들, 호행 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완전히 이탈하는 움직임들 보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캔들이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 구름들 밑에 있는 종목들은 하락 추세에 있는 만큼 이 정도면 싸니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매수하기에는 또 다른 저점들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이후에 상승들 나오면서 6월 23일에 있었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이것이 1, 2, 3, 4, 5로 쪼개지는 움직임과 함께 충격 파동에 대한 기대를 보일 수 있는 움직임들을 보인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수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동일하게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그렇게 나쁘지 않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그나마 이러한 위치들에서 전환선 돌파하고 기준선 돌파하고 캔들 구름 돌파, 호행 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돌파하면서 조금 더 단기적인 상승에 있는 만큼 앞서 봤었던 종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것도 이 뒤로 밀리면서 이런 때처럼 밀리고 전환선, 기준선, 구름들 깬다면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상승 파동, 충격 파동으로 볼 수 없고 밀리는 조정의 연속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좀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전환선 위로 올라온 만큼 이곳을 가지고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상승들을 보이면서 4월 28일에 3만원을 저점을 찍고 그 뒤로 5월 12일에도 3만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조금 더 반등들 보였던 것처럼 이것을 엘리엇 파동적으로 본다면 1과 2로 보고 이것을 3으로 본 뒤로 지금이 4에 대한 진행 중이어서 요 구간 동안에 나오는 조정이 1파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이때 있었던 고점 39,900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충격 파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이것이 더 밀리는 하락인지 아니면 횡보를 한 뒤에 올라갈지 우리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밀리면서 이탈이 나오면 일부 정리, 지지받다가 다시 한번 더 돌파하면 일부 매수 하는 식으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음봉이 나오고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깨고 구름 밑으로도 내려간다면 이러한 것들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들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지들을 받고 상승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뭐 요런 구간들이나 뭐 요런 구간들이었다면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들에 대한 돌파들 나오고 구름들 위에도 있으면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겠지만 일단은 밀리면서 이탈들 나오고 계속된 하락들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도 동일하게 이 정도면 저점이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도 앞서서 봤었던 종목들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새로운 저점들을 갱신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매수보다는 관망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도 100만 원이었었던 종목들이 강한 하락 보인 뒤로 끊임없이 하락하면서 지금 같은 위치들 35만 원의 종가가 구성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뭐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매도를 하여서 좀 더 현금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구간들이었었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수들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밀리면서 이탈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제로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혹은 매수하고자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우리가 앞서서 NC소프트 같은 것들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밀린 뒤에는 얼마나 큰 하락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아직은 나쁘지 않은 움직임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계속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위에서 조금 더 돌파와 이탈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것이 계속된 돌파와 이탈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앞서 봤었던 종목들처럼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 깨고 하락했던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움직임들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좀 반복적인 매매가 되면서 손실들이 계속돼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이 더 올라가면서 이런 때처럼 구름과 기준선과 전환선들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가는 움직임들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도 돌파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괜찮은 판단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처럼 다시 한번 더 밀리면서 이탈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발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서도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후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깨고 강한 이탈들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셨다 하더라도 비중을 제로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얘도 만약 이런 때처럼 다시 한번 더 상승 나오면서 돌파들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야겠지만 동일하게 NC소프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비중들을 제로로 가져가면서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계속해서 이탈들 나온 뒤에 하락 요 구간이나 이런 구간들 모두 다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위로 올라갈 것 같은 움직임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면서 하락하고 밀리면서 하락했던 움직임들 보였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도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SKI테크놀로지입니다. 얘도 동일하게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이 구간 동안에 우리 채널에서 단기적으로 관심 종목들로 보면서 조금 더 상승하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위에 올라온 만큼 이것이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인다면 후행스핀들도 캔들과 구름대들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 기대했기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깨고 완전한 매도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된 하락 추세들이 유지되면서 밑으로 새로운 저점들을 갱신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만큼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CJ제일제당입니다. 얘도 일단은 좀 정찰병 정도는 보낼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은 좀 1월 27일에 저점을 깨지 않은 채로 반등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전환선과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한 20에서 25%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좀 얘도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구름대 위로 올라가고 포행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도 돌파해 준다면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위에 있을 때에는 정찰병이나 아니면은 분대 단위 정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물론 얘도 포행스핀이 캔들에 대한 저항, 캔들도 구름 상단에 대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음봉이 나오면서 이탈들이 나온다면 이러한 것들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했다 하더라도 비중을 한 번 더 제로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들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조금 더 위로 올라온 만큼 추세적인 상승들을 기대하면서 정찰병에서 분대 단위 정도 보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도 관망이 좋은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요런 때도 그렇고 밀리면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 이탈, 전환선 기준선 구름 이탈 나오고 하락 보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일단 좀 이런 것들도 6월 23일 날 저점으로 13만 8천 원을 찍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좀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만약 얘도 더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때처럼 다시 한 번 더 전환선 위로 올라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구름 위로 올라가고 포행스핀도 캔들들을 뚫고 올라가고 구름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LGU 플러스입니다. LGU 플러스도 관망이 좋은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이런 때였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수들 가능했겠지만 바로 밀리면서 이탈들 있고 동일하게 얘도 저점들을 갱신하는 하락에 있는 만큼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위치들 기준선과 전환선들 돌파하고 구름 위에 있으면서 상승들 보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들이 가능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것도 이런 때처럼 구름대 상단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것처럼 일단은 얘도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면서 기준선과 전환선을 좀 돌파한 만큼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됩니다. 만약 요런 때처럼 이대로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이탈한다면 요 구간 동안에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정리들을 하는 것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넷마블입니다.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좀 관망이 좋은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계속된 이탈들 이후에 하락 추세들 보이고 있는 만큼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관망들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요 구간 동안에 RSI 같은 것들 과매도에서 돌면서 전환선 돌파하고 기준선 정도는 올라갔지만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서 전환선 이탈 나온 만큼 요 구간 동안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비중을 제로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이고, 동일하게 얘도 계속된 저점들 갱신하고 있는 만큼 매수보다는 관망 굉장히 중요한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은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계속된 하락 추세에 있는 만큼 매수보다는 동일하게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원 시스템입니다. 한원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그나마 뭐 전환선에 대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뭐 캔들이 기준선 위로, 구름 위로, 후행스핀도 캔들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간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밀리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도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밀리면서 이탈들 나왔기 때문에 비중들을 제로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들 아닌가 생각되고, 얘도 뭐 이후에 뭐 더 올라가면서 돌파들이 나온다면 뭐 매수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완전한 이탈들 나왔기 때문에 뭐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요런 때도 그렇고 전환선, 기준선, 구름 이탈, 전환선, 기준선, 구름 이탈, 그리고 나서 하락 추세들 보인 만큼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위에 있으면서 뭐 좋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종목들도 거의 뭐 죽은 종목에 가깝기 때문에 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물론 이런 때처럼 뭐 더 올라가면서 추세적인 상승과 함께 전환선이나 뭐 기준선 같은 것들을 따라서 쭉쭉 올라간다면 조금 더 뭐 상승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면서 매수들 가능했겠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죽은 차트로 보고서 뭐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삼성중공업까지 함께 보셨고, 좀 전반적인 종목들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 정도가 바닥이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물을 타면서 뭐 매수한다거나 뭐 신규 진입들 하기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오히려 뭐 상승들 나오면서 전환선이나 뭐 기준선이나 구름 같은 것들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은 뭐 괜찮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돌파하면서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고 트레이딩들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